그날 밤 재벌 사모님 현멍 씨의 칼날 같은 한마디, 너 같은 남자가 낳은 아이는 세상에 나올 자격이 없어 때문에 내 피가 머리까지 솟구쳤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며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갓 태어난 쌍둥이 딸들을 품에 안고 깊은 밤속으로 급히 도망쳤다. 거만한 장모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그녀를 기절시켰다. 심지어 마당에서 시끄럽게 짖던 허스키까지 한 방에 울타리 너머로 날려버렸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이 드라마로 가득한 곳을 아이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현멍 씨는 뒤늦게 깨달았는지 분노에 차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놈, 내 아이들을 감히 데려가. 기다려! 너 잡히면 다리 3개 다 부러뜨려 줄게. 그녀의 위협이 메아리 쳤지만 나는 이미 2딸을 데리고 멀리 떠난 뒤였다. 그녀가 3년 동안, 정확히는 2번의 2년 반 동안 끈질기게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그 이후였다. 현멍 씨가 문 앞에 나타난 날,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큰딸 목샤오루는 반짝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나를 보며 물었다.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너희 엄마야. 3년 동안 숨어 다녔는데도 이 여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그녀의 정체를 솔직히 인정하자. 현멍 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속에서 끓는 짜증을 억누르는 듯했다. 그 순간 둘째 딸 목샤오에가 한마디를 툭 내뱉었고 현멍 씨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아빠? 우리한테 엄마가 진짜 있었어. 아빠가 우리랑 언니는 돌멩이에서 튀어나왔다고 했잖아. 목샤오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 맞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면 누구야? 나는 멍해졌다. 예전에 농담으로 했던 말이 아이들이 진짜로 믿을 줄이야. 목샤오르는 뺨을 부풀리며 중얼거렸. 모르겠어? 아빠가 어디서 이 아줌마를 데려와서 우리 엄마라고 하는 거지? 샤오르는 이 아줌마 처음 봤어. 두 아이는 계속 투덜거리더니 동시에 결론을 내렸다. 모르겠으면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자. 목샤오르는 천진난만하게 덧붙였다. 근데 아빠, 살살 던져. 어쨌든 아줌마는 여자잖아. 현멍 씨는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그녀의 옷깃을 잡아 쓰레기 봉투처럼 문 밖으로 내던졌다. 문이 쾅 닫히며 그녀는 밖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현멍 씨는 분노가 폭발했. 연간 수백억을 버는 현씨그룹의 총재인 그녀가 오늘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그녀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쳤다. 못 가! 당장 문 열어! 내가 너희 모녀를 찾으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나를 밖으로 내동댕이 쳐? 문 안 열면 이 문 부숴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가 문을 부수려는 순간 비서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다. 총재님, 회사에서 급한 전화입니다. 현멍 씨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건너편 목소리가 떨렸다. 현 총재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렵한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알았어. 2시간 안에 회사에 도착할게.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차가운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은 지난 3년간 보지 못한 2딸과 그녀를 갈라놓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는 낮게 말했다. 못 가. 나 회사로 돌아가야 해. 당분간 바빠서 딸들을 못 볼 거야. 딸들, 한 번만 더 보게 해줘.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현멍 씨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었다. 목샤오르는 내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목샤오에는 내 목에 매달려 거의 다 마신 밀크티를 들고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든 목샤오르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으며 달콤한 밀크티 맛을 음미하는 듯했다.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낮게 말했다. 뭐 이렇게 소란스러워. 샤오루가 방금 잠들었는데 깨우면 네가 달래줄 건가? 늘 냉정하고 오만했던 현 총재는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미안. 애가 이렇게 빨리 잠든 줄 몰랐어. 이런 총재가 사과를 하다니? 놀라웠지만 내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3년 전 그녀가 내뱉은 상처 주는 말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현몽 씨가 사과를 하다니? 늘 냉정하고 도도했던 현 총재가 평범한 나에게
다노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애가 이렇게 빨리 잠든 줄 몰랐어. 라고 말하는 모습에 곁에 있던 비서와 경호원들은 입을 떡 벌렸다. 평소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과할 줄이야. 하지만 션멍 씨는 금세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날카롭게 말했다. 잠깐,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해? 당장 내 딸들을 돌려줘.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쾅 닫았다. 준비되지 않은 션멍 씨는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는 이마를 부여잡고 몇 번이나 숨을 들이켰다. 옆에 있던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션 총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문을 부숴드릴까요? 션멍 씨는 이를 악물며 쏘아붙였. 부숴. 내 딸들 깨어나면 네가 달래줄 건가?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결심을 내렸다. 일단 회사로 돌아가야겠어. 회사 일이 급해. 그녀는 다른 경호원, 좀 더 영리해 보이는 이에게 눈을 돌리며 단호히 말했다. 너는 여기에 남아서 저들을 감시해. 언제든지 그들의 상황을 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오늘 일 절대 밖으로 새나가게 하지 마. 알겠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빌어먹을 문을 한 번 더 노려보더니 발걸음을 돌렸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마침내 우리를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션멍 씨는 속으로 다짐했다. 못 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잠든 목샤오루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샤워해도 밀크티를 다 마시고 언니 옆에서 곤히 잠들었다. 두 사랑스러운 딸들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니 내 눈빛도 점점 부드러워져. 지난 3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숨어 다녔다. 그 이유는 우리를 암살하려 했던 자들이 했던 말 때문이었다. 너희 딸들은 션멍 씨의 치욕이자 그녀 가문의 수치다.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 션멍 씨를 미워하느냐고?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누군가가 그녀에게 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인연도 없었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 정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다. 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에 갓 대학에 입학한 나는 그녀와 함께 끌려가다시피 했다. 7개월 동안 나는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봤다. 욕을 먹고 때리기까지 하면서도 결국 그녀가 딸들을 낳고 나서야 나는 아이들을 안고 떠났다.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다녔는데도 이 여자가 우리를 찾아낼 줄이야. 내가 그녀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전화 너머에서 늑수그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샤오무, 이렇게 늦게 무슨 급한 일이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샤노인, 그녀가 우리를 찾아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까지 보냈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정말이야. 션 가문은 역시 명불허전이군. 노인은 농담조로 덧붙였다. 정안되면 그녀 말에 따르지 그래. 어쨌든 그녀는 샤오루와 샤오에의 엄마고 현씨그룹의 총재야.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여자라고. 내 눈썹이 꿈틀거렸다. 쉐노인, 또 그런 농담하면 당신들 도움 안 받을 겁니다. 나 혼자 해결할게요. 쉐노인은 급히 말했다. 아니 농담이야. 대하를 위해 네가 그렇게 많이 희생했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도울 때지? 걱정 마. 그들이 너희 모녀셋을 건드리려 하면 우리 국가원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진호인 쪽도 마찬가지고.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샤오루와 샤오예를 쿤청에서 유치원을 마치게 한 뒤 상하이로 보내 초등학교를 다니게 할 계획입니다. 대학까지 추교. 잠든 딸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들을 피해 다니느라 샤오루와 샤오에는 지난 몇 년간 나와 함께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최고의 학습 환경을 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쉐노이는 내 계획에 동의하며 말했다. 알겠어? 우리에게 맡겨. 쉐노이는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무, 국가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일단 부원장 자리라도 줄게. 내가 은퇴하면 바로 원장 자리에 앉혀줄게. 앞으로 너희 가족의 생활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 그는 단호히 덧붙였다. 3년 전에도 말했잖아. 네가 대하를 위해 헌신한다면 대하는 너희 모녀셋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될 거야.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하지만 쉐노인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 참, 신체 검사 결과 나왔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 앞으로 25년 정도 더 살 수 있어.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거면 샤오루와 샤오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충분해.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괜찮아. 아직 20년 넘게 남았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쉐노이는 마음속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화를 마무리하고 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아빠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깬 목샤오루가 침대에 앉아 큰 눈을 비비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귀여운 얼굴에 잠이 덜 깬 몽롱함이 가득했다. 샤오루, 왜 일어났어?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샤오루는 통통한 손을 들어 올리며 졸린 눈으로 나를 보더니 부드럽고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안아줘.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나는 샤오루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물었다. 또 악몽 꾼 거야. 샤오루는 내 어깨에 기대며 까르르 웃었다. 아니야? 샤오루, 배고프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뭘 먹고 싶어? 샤오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치킨. 커다란 통 치킨. 나는 샤오루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치킨을 사왔다. 방으로 돌아오자 샤오루는 통통한 손으로 치킨 다리를 뜯어 내게 내밀었다. 아빠, 이거 먹어? 샤오루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우유를 꿀꺽꿀꺽 마셨다. 분홍빛 뺨은 기름으로 반짝였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내 눈빛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샤오루를 바라보는 내 시선은 끝없는 애정으로 가득 찼다. 갑자기 샤오루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빠, 아까 그 아줌마가 정말 샤오루 엄마야. 나는 잠시 멈칫했다. 숨기고 싶지 않았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그 사람이 너희 엄마야. 샤오루는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럼 왜 샤오루는 엄마를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그 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 샤오루는 내 표정을 보고 작게 말했다. 아빠, 울지 마. 아빠가 말하기 싫으면 샤오루 안 물어볼게. 그 새초롬한 목소리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샤오루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샤오루,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샤오루는 즉시 대답했다. 그럼 아빠도 샤오루랑 엄마랑 같이 살 거지. 그 말은 거의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샤오루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첫 마디부터 아빠를 빼놓지 않았다. 그게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에 샤오루와 샤오에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아빠가 너희를 버리는 것 같아. 샤오루의 큰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라 입술을 삐죽이며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샤오루, 울지 마. 나는 황급히 달랬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 말 안 할게. 아빠가 샤오루를 절대 버리지 않아. 샤오루는 내 품으로 파고들며 작은 몸을 떨었다. 샤오루는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 나는 샤오루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아빠가 절대 샤오루를 버리지 않을게. 그냥 만약이라고 한 거야. 샤오루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만약도 싫어. 절대 싫어.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샤오루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샤오루와 샤오에는 늘 말 잘 듣는 아이들이었다. 내 앞에서 엄마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늘 사랑을 갈구한다. 오늘 션몽 씨가 갑자기 나타났고 게다가 내게 남은 시간이 20년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니 만약 언젠가 내가 샤오루와 샤오예를 영원히 떠나게 된다면 적어도 아이들 곁에는 엄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션몽 씨가 샤오루와 샤오예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확인해야 했다. 목샤오루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우리랑 엄마랑 같이 살 건가요? 그 맑고 큰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왜냐고? 아빠, 샤오루랑 동생을 버리는 거예요. 샤오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 같이 살 가능성은 없어.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샤오루와 샤오예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면 아빠는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주 너희를 보러 올게. 샤오루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단호히 말했다. 그럼 샤오루는 엄마랑 안 살 거야.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지 않으면 샤오루도 엄마 안 좋아해. 샤오루는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샤오루를 달래며 말했다. 잘 생각해봐. 엄마랑 살면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잔뜩 입을 수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샤오루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샤오루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빠가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빠가 샤오루를 신경 안 쓰면 그건 아빠가 샤오루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5살도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샤오루는 내 품에 기대며 뾰로통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는 샤오루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애정 어린 모습에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래, 샤오루가 엄마와 함께 살기 싫다면 내가 계속 키우면 되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령 샤오루가 션멍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놓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직 잠든 샤오루를 안고 하품을 하며 졸린 눈을 비비는 샤오예를 여행 가방 위에 앉혔다. 그렇게 우리는 호텔을 떠났다. 우리를 감시하던 션멍 씨의 경호원은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회사 일을 막 처리하고 지친 얼굴로 소파에 반쯤 누워있던 션멍 씨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래? 그들을 따라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지난번처럼 또 놓치지 마. 그녀의 머릿속은 두 딸의 사랑스럽고 순진한 모습으로 가득했다. 션멍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회하고 있었다. 왜? 그때 그 빌어먹을 짜디짠 생선을 화나게 하려고 그런 독한 말을 내뱉었을까? 그녀는 내가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 갓난아기를 절대 키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안 가서 아이들을 안고 그녀 문 앞에 무릎 꿇고 빌 거라 믿었다. 처음에는 그 짜디짠 생선에게 아무 호감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딸들의 아버지였다. 게다가 임신 기간 동안 그가 7개월 내내 헌신적으로 욕을 먹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녀를 돌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하게도 그를 향한 묘한 호감이 생겨났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자신은 정말 우스웠다고 션멍 씨는 생각했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대학생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음 전화가 걸려오자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젠장, 현 총재님 또 놓쳤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야? 또 놓쳤다고? 션멍 씨는 벌떡 일어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내가 몇 번이나 그녀의 추적을 따돌렸는지 셀 수도 없었다. 내 뒤에 누군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걸 떠올리며 아무리 터무니없는 행운을 타고났다 해도 3년 만에 이렇게까지 완벽히 숨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션멍 씨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또 언제 저 빌어먹을 짜디짠 생선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차라리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야 했나?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과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어디서 놓친 거야? 어디서 놓친 거야? 션멍 씨가 전화기에 대고 날카롭게 물었다. 경호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 입구에서요. 하지만 그가 향하는 방향을 보니 아마 고속 철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션멍 씨는 즉시 내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내 이동 경로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10몇 개의 경로가 적혀 있었다. 션멍 씨는 그 목록을 보며 피식 웃었다. 이제 이런 일은 익숙했다. 이 짜디짠 생선을 찾는 일은 매번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았다. 그가 어디로 갈지 머리를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운까지 따라야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미 멘탈이 무너졌을 테지만 션멍 씨는 달랐다. 그녀는 고집이 세고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속철을 탄다면
이 녀석은 멀리 도망가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오랜 시간 고속철을 견디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스쳤다. 이 짜디짠 생선은 워낙 괴팍한 녀석이야. 혹시 내 시선을 교란하려고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긴 여정을 떠난 건 아닐까?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만약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녀석은 짜디짠 생선 가지볶음으로 만들어줄 거야.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던 현멍씨는 갑자기 한경로에 눈길이 멈췄다. 산청진. 그녀는 살짝 놀랐다. 산청진은 그녀가 첫 번째 큰돈을 벌었던 곳이자 나와 처음 만난 곳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그곳에 작은 방 한 칸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가끔 그곳으로 돌아가곤 했다.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작은 방으로 혹시라도 이 짜디짠 생선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그가 산청진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갈까? 현멍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난 경험으로 미루어 이 짜디짠 생선은 늘 그녀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했다.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그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갑작스럽게 딸들을 얻었고 고향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아마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거의 돌아가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문득 현몽씨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그가 고향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할수록 그는 오히려 고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더 이상 쉴 틈도 없이 산청진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샤오씨.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머리가 약간 희끗한 중년 남성이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샤멍씨는 그를 보고 외쳤다. 아빠. 션양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없어. 어제 네 엄마가 회사에 갔더니 너를 못 찾았다고 하던데. 현멍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녀는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하려 했지만 션양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양웨이가 돌아왔어. 그를 만나볼 생각 없어? 현멍씨는 걸음을 멈췄다. 션양은 계속 말했다. 네. 엄마가 어제 너를 찾아간 건 너와 양웨이가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였어. 양웨이가 오래전부터 말했잖아. 5년 전 그 일에도 불구하고 널 좋아한다고. 그는 오히려 자책하고 있어? 그때 널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현멍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낮게 중얼거렸다. 예전에 내가 양웨이를 좋아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그때 일은 내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에 생긴 거지. 그와는 상관없어요. 그에게 전해줘요. 자책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건 됐어요. 세상에 좋은 여자 많잖아요. 굳이 다 같은 망가진 여자를 뭐하러. 말을 마친 현멍씨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현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집사를 불러 말했다. 샤오씨가 요즘 뭘 하는지 알아봐. 그리고 3년 전 산청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조사해. 현양은 집사에게 단호히 지시했다. 어떤 단서도 놓치지 마. 한편 나는 고속철역에서 나와 목샤오르와 목샤오예를 데리고 택시에 올랐다. 우리는 곧장 고향으로 향했다. 지난 3년 동안 션멍씨라는 그 여자를 피하려고, 그리고 국가원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연구에 몰두하느라 나는 샤오르와 샤오예를 거의 고향에 데려오지 못했다.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택시에서 내려 마을 가게에서 뭔가를 사려던 찰나 샤오루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저기 개버보야? 샤오루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과일갑 한 대 앞에 사촌형 개보다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였다. 개보다는 나를 보자마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이 녀석 드디어 돌아올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살살 좀 쳐. 그러고는 그의 옆에 있는 여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놀랍게도 그녀는 우유위였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우유위 아니야.
오랜만이네. 우유이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못 가. 진짜 오랜만이야.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니까 했지? 너희 부정했잖아. 내가 떠나자마자 다 드러났네. 우유이는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걔보다는 심드렁하게 큰일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 얘긴 됐고 드디어 돌아왔으니 내가 제대로 한턱 내야지. 접대 잘해줄게. 그때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걔보다는 그제야. 내 옆에 있는 두 작은 꼬마들을 알아챘다. 샤오루. 샤오에도 돌아왔구나. 개보보한테 안겨. 그는 기뻐하며 샤오루의 통통한 뺨을 살짝 꼬집었다. 샤오루, 개보보 보고 싶었어. 샤오루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샤오에도 작은 손을 흔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에도 개보보 보고 싶었어. 걔보다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좋아. 개보보도 너희가 정말 보고 싶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얘들이 너를 단번에 알아봤어.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걔보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샤오루와 샤오예를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두 꼬마가 자신을 바로 알아볼 줄은 몰랐다. 오유이가 샤오루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샤오루, 언니한테 와. 그녀는 샤오루의 통통한 뺨에 뽀뽀를 하며 감탄했다. 샤오루, 너 몸에서 우유 향기가 나. 너무 좋아. 우유이는 이 귀여운 꼬마를 안고 연신뺨을 비볐다. 샤오에도 잊지 않고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몇 가지 물건을 산 뒤 마을로 돌아가 걔보다가 말했다. 오늘 밤에 다 같이 나가서 놀자. 모두 모여서 파티 열게. 내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나는 샤오루와 샤오예를 안고 택시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3층짜리 작은 집을 보니 가슴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집 안에는 큰 누나 목당알과 동생 목띠가 있었다. 나와 샤오루, 샤오예를 본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누나, 목띠, 오랜만이야. 목당알은 곧바로 반응하며 달려와 나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 녀석 드디어 돌아왔구나. 목띠도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얼굴로 집안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아빠, 오빠가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다고? 목씨 아빠와 엄마가 놀란 얼굴로 뛰쳐나왔다. 부모님의 머리에 희끗희끗 늘어난 백발을 보니 내 코끝이 살짝 시렸다. 아빠, 엄마, 저 회라라요? 샤오루와 샤오예도요. 목씨 아빠가 샤오루를 안으려 하자 엄마가 소리쳤다. 너 이리 와. 온몸에 담배 냄새 풍기면서 내 손녀들을 안으려 해. 나는 죄책감에 잠시 멍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지나쳐 샤오루와 샤오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웃음과 눈물이 섞인 기분이 들었다. 이 녀석 샤오루와 샤오예만 귀여워하네. 나야말로 너희 친아들이야. 나는 농담조로 투덜거렸다. 3년 전 샤오루와 샤오예를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부모님은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마치 나를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듯했다. 목씨 엄마는 내 얼굴을 보았다. 3년 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내 얼굴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5년 전 내가 인류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지만 내가 출처불명의 두 아이를 안고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찬사가 갑자기 소문과 비난으로 바뀌어 심지어 악담까지 쏟아졌다. 부모님은 그 충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나에게 아이들을 버리거나 고아원에 보내길 원했다. 너 아직 20살이야.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부담을 왜 짊어지려 해? 라고 설득했다. 순종적인 아들로 자란 내가 그들의 말을 따를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아이들을 안고 1년 넘게 집을 떠나 있었다. 그러다 친자 확인 보고서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내 자식이에요. 그제야 부모님은 후회하며 긴 대화를 나눴다. 오해와 갈등이 풀렸지만 그들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20살에 내가 갓난아기 둘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목씨 엄마는 그 힘겨웠을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안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 요즘 너무 걱정 많으신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더 늘었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나이 든 거야. 네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지? 그러나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건지. 지난번처럼 하루 밤만에 떠나는 거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꽤 오래 있을 거예요. 샤오루와 샤오예를 여기서 유치원에 보내고 엄마 아빠랑도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몫이 엄마는 기쁨으로 얼굴이 밝아져. 좋아. 좋아. 아춘, 마을에 가서 맛있는 거 잔뜩 사와. 샤오무가 좋아하는 거 다 사와. 돈 부족하면 네 아빠한테 청구해. 몫이 아빠는 투덜거리며 끼어들었다. 아, 하루 종일 내 비상금만 노리네. 이미 전화해서 음식 배달시켰어. 또 갈 필요 없어? 아빠는 샤오루와 샤오예를 데리고 돌아왔다. 두 아이의 작은 손에는 용안이 한가득 쥐어져 있었다. 샤오루는 입을 오물거리며 용안을 먹고 씨를 태뱉더니 또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다. 그 익숙한 동작에 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이 따뜻한 가족의 정은 정말 좋았다. 밤이 되자 나는 말했다. 샤오루, 샤오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집에서 놀아. 아빠 좀 나갔다 올게. 그 말에 샤오루가 즉시 달려와 내 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싫어. 샤오루는 아빠랑 갈 거야. 텔레비전을 보던 샤오에도 뛰쳐나와 외쳤다. 나도 아빠 따라갈 거야. 심지어 내가 도망칠까봐. 두 아이는 코알라처럼 내 다리에 매달렸다. 각각 한 다리에 하나씩. 작은 몸으로 나를 꽉 붙잡았다. 그 익숙한 동작에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아빠, 개버버들이랑 오래 밖에 나가 있어야 해. 금방 못 돌아와. 너희는 구시에 자야 하니까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목샤오루와 목샤오예를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샤오루는 즉시 대답했다. 괜찮아요. 졸리면 아빠 품에서 잘게요. 아빠는 아빠 할 일하고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녀는 뺨을 부풀리며 단호히 덧붙였다. 하지만 아빠, 또 샤오루를 집에 혼자 두면 안 돼요. 샤오루는 내 다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사촌 누나 목당할 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샤오무, 그냥 애들 데려가. 다 가족인데. 뭐 어때?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꼬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옷이랑 신발 챙겨. 아빠가 데려갈게. 하지만 절대 뛰어다니면 안 돼. 알았지? 샤오루와 샤오예는 동시에 하며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다. 나도 갈아입을 거야. 샤오예가 외쳤다. 목당아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얘들 아직 어리잖아. 혼자 옷이랑 신발을 챙길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3살 때부터 혼자 옷이랑 신발 신었어. 목당아른 입을 떡 벌렸다. 역시 6개월의 아빠를 부르고 9개월에 뛰어다니던 꼬마 괴물들이야. 곧 두 꼬마는 옷과 신발을 챙겨 뛰쳐나왔다. 개보다와 목당알은 각자 차를 몰고 우리를 시내 중심의 KTV로 데려갔다. 도착하자 목당알과 우유이가 번갈아 아이들을 돌봤다. 우리 형제들은 술을 마시고 카드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지친 샤오루는 조용히 옆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간식을 먹었다. 반면 샤오에는 끝없는 에너지를 뽐내며 계속 놀았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들은 새벽이 3시까지 신나게 놀다가 자리를 떴다. 나는 잠든 샤오루를 안고 여전히 펄쩍펄쩍 뛰는 샤오예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웃으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목디가 술에 살짝 취한 채 내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못 가. 돌아와서 뭐 할 건지? 나랑 같이 사업 시작할래. 나 지금 남쪽에서 작은 회사 차렸는데 적어도 한 해 쌈 40만 위안은 벌어. 우리 형제자매가 같이 일하면 좋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던 찰나 분노의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못 가? 감히 내 딸들을 술집에 데려가. 현몽 씨의 고함이었다. 너랑 끝까지 싸워줄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길가에 빨간 페라리가 서 있었다. 현몽 씨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나를 노려봤. 마치 나를 삼켜버리고 싶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주변에 있던 목당알과 개보다는 현몽 씨가 샤오루와 샤오예를 내 딸들이라고 부르는 말에 놀라 입을 떡 벌렸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토록 궁금해하던 샤오루의 엄마를 만난 것도 모자라 그녀가 페라리를 몰고 나타난 대단한 미인일 줄이야. 션멍 씨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길가 화단에서 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다. 하이힐을 신은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문패를 보니 이 KTV와 옆 술집이 같은 입구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름도 비슷했다. 둘 다 왕자라는 이름이었다. 이 멍청한 여자, 내가 아이들을 클럽에 데려갔다고 착각한 거야. 하지만 설명할 틈도 없었다. 션멍 씨의 막대기가 이미 휘둘러지고 있었다. 나는 샤오회를 놓고 그녀를 내 뒤로 숨겼다. 몸을 옆으로 피하며 막대기를 간신히 피했다. 나는 션멍 씨의 손목을 향해 높이 다리를 들어 한 발로 정확히 찼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에 쥔 막대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션멍 씨는 빠르게 반응했다. 몸을 뒤로 돌리며 후방차기를 날렸다. 그 발차기는 힘이 강해 바람 소리가 휙휙 울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동작은 내 눈에는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허공에서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 팔은 흔들림 하나 없이 굳건했다. 옆에서 밀크티를 쪽쪽 마시던 목샤오에는 내 깔끔한 동작을 보고 큰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그 눈빛은 순수한 숭배로 가득했다. 션멍 씨는 내가 이렇게 쉽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자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태권도 검은띠를 딴 실력자였고 격투술까지 익힌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은 그녀의 발차기를 몸으로 맞는 것조차 힘들어 반나절은 고통에 몸부림쳤을 것이다. 하지만 발목을 잡힌 채 허공에 멈춘 션멍 씨는 당황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놔! 당장 놔!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설명했다. 샤오루랑 샤오이를 술집에 데려간 거 아니야? 그냥 KTV 간 거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술집이든 KTV든 둘 다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었다. 역시나 션멍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냈다. 그게 뭐가 달라?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왜 이런 데 데려와? 네가 술에 취하면 어쩌려고? 위험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녀가 고함쳤다. 나는 반박했다. 애들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그녀는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럼 애들이 따라온다고 이런 데 와? 너는 애들 아빠잖아.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넌 내가 뭐길래 이렇게 간섭해? 현멍 씨는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칠 뻔했다. 나는 너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말을 멈췄다. 분노로 들끓던 그녀의 머릿속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내게 무슨 관계인지 도무지 정의할 수 없었다. 하룻밤의 인연? 그걸로는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여자친구 절대 아니었다. 아내! 다음 생에서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샤오루와 샤오에를 이런 곳에 데려오고 심지어 자신에게 대들기까지 하자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한참을 말문이 막힌 끝에 그녀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나는 애들 엄마야. 네가 아빠라면 애들을 이런 곳에 데려오면 안 되지? 나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엄마라고. 증거 있어. 션멍 씨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낳은 애들한테 무슨 증거가 필요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 길거리에서 아무나 와서 내 딸이라고 하면 다 샤오루랑 샤오예 엄마로 믿어야 해. 어제만 해도 내가 딸들 앞에서 그녀가 엄마라고 인정했던 걸 떠올리며 션멍 씨는 분노와 당황으로 몸을 떨었다. 믿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 당장 친자 확인하러 가. 만약 애들이 내 딸이면 당장 애들 넘겨.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안 가? 돈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돈 낼게. 시간 없어. 아, 이 빌어먹을 짜디짠 생선. 너랑 끝까지 싸워줄게. 다음 순간 쾅쾅 소리가 울렸다. 짜디짠 생선? 살살해. 션멍 씨는 내가 두 손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자 꼼짝도 못했다. 그녀의 두 경호원이 상황을 보고 달려들려 했지만 션멍 씨는 고함쳤다. 너희 뭐해? 저리 가. 내가 알아서 할게. 경호원들은 어색하게 물러서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션멍 씨는 경호원들이 손이 무거워질수록 샤오루나 샤오에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다시 소리쳤다. 못 가.
날 놔? 안 놔? 놓으라고. 안 놓는다니까? 션멍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며 내 하체를 향해 걷어찼다. 하지만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손을 뻗어 그녀의 공격을 막았다. 나는 빠르게 다리를 움직여 션멍 씨의 발차기를 허벅지로 막았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자 나는 순식간에 그녀의 등에 몸을 밀착시켰다.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션멍 씨는 내 뜨겁고 단단한 가슴을 느끼며 순간 몸이 굳었다. 그녀의 예쁜 얼굴에 홍조가 살짝 번졌다. 이렇게 가까이 누군가에게 다가간 적은 없었다. 물론 5년 전 그 짜디짠 생선과는 예외였다. 그때 그들의 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지만 당시에 그의 어깨는 지금처럼 넓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였다. 션몽 씨는 처음으로 남자에게서 이런 향을 맡았다. 진하지는 않지만 묘하게 마음을 끄는 냄새였다. 나 역시 잠시 멈칫했다. 이 여자는 여전히 몇 년 전과 다름없이 매력적이었다. 단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였다. 그녀의 체향은 예전보다 더 매혹적이었고 그 새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는 한 입 베어물고 싶을 만큼 유혹적이었다. 향수 안 뿌렸어. 나는 무심코 물었다. 벽에 눌린 채 발버둥 치던 션멍 씨는 내 말에 발끈했다. 뿌리다니, 내가 그런 거 필요해.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에게 냄새가 난다고 비꼰 줄로 오해한 듯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해. 알았어, 놔줄게. 그만 소란 피워. 샤오루가 자고 있잖아. 깨우고 싶어. 샤오루가 자고 있다는 말에 방금 전까지 몸부림치던 션멍 씨는 순간 기운이 빠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좋아, 놔줘. 더 안소란 피울게. 나는 안도하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 여자가 또 미친 듯이 날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목샤오루와 목샤오의 친엄마였다. 게다가 그녀는 내 첫사랑이자 나 역시 그녀의 첫 남자였던 여자였다. 그녀에게는 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때릴 수도 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관계였다. 그녀를 놓아주려던 순간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몸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7번째 감각이 작동했다. 나는 주변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었다. 민첩한 시각과 감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니 몇몇이 은연중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션멍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초리는 결코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보통 감시자나 암살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습관이었다. 이 녀석들, 이 여자를 노리는 건가? 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방금 살짝 풀어줬던 션멍 씨를 다시 벽에 밀어붙였다. 복수를 계획하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다시 눌리자 당황했다. 짜디짠 생선, 이게 재밌나? 계속 이러고 놀고 싶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멍청한 여자, 가만히 있어. 누가 널 노리고 있어. 너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션멍 씨는 믿지 않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내 진지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따라 주변을 훑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의심스러웠지만 어쩐지 내 말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션멍 씨는 내 의도를 즉시 알아챘다. 나는 일부러 거칠게 소리쳤다. 멍청한 여자, 꺼져. 또 여기 와서 까불면 한 대 때려줄 거야. 나는 투덜거리며 그녀를 옆으로 밀쳤다. 동시에 몸을 살짝 비켜 그녀가 차로 돌아갈 길을 터주었다. 션멍 씨는 잡혔던 손목을 문지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짜디짠 생선, 기다려. 절대 너 안 놔둬. 션멍 씨는 투덜거리며 욕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를 은밀히 따라오던 자들이 반응했다. 안 돼? 저 여자가 도망치려 해. 쫓아! 그들은 즉시 션멍 씨를 향해 몰려들었다. 션멍 씨는 얼굴이 굳으며 운전사에게 급히 외쳤다. 빨리 션씨그룹으로 가! 운전사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부르릉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두 경호원은 다른 차에 올라 급히 뒤를 쫓았다. 션멍 씨가 도망쳤다는 걸 알아챈 추적자들의 리더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쳤다. 빨리 쫓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저 여자가 션 가문의 영역을 벗어나 경호원도 거의 없이 나온 때야. 이번엔 꼭 잡아야 해. 5대, 6대의 차가 빠르게
그녀를 뒤쫓았다. 하지만 몇몇은 떠나지 않고 곧장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잠든 목샤오루를 큰 누나 목당 아래게 넘기며 말했다. 누나, 샤오루랑 샤오예를 먼저 데리고 가. 나 좀 처리할 일이 있어. 걔보다에게도 말했다. 형, 먼저 가. 걔보다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다. 뭐, 이제 밤의 재미가 시작인데 왜 먼저 가? 누나, 애들 데리고 먼저 가. 우리는 큰 반얀나무 야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하자. 내가 안 가면 우리 안 간다. 걔보다가 샤오예를 안고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그 몇몇 추적자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나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담담히 웃었다. 여러분, 무슨 용건이시지? 그들 중 하나, 노란 머리의 남자가 내 옷깃을 잡으며 으르렁거렸다. 꼬마, 우리랑 좀 가자. 할 얘기가 있어? 여기서 공개적으로 걔처럼 맞고 싶지 않겠지.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좋아, 구미 당기네. 누가 그 멍청한 여자를 노리는지 나도 보고 싶거든. 나는 그들을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카메라 하나 없는 캄캄한 곳이었다. 노란 머리가 내 옷깃을 거칠게 잡으며 으르렁거렸다. 꼬마, 너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솔직히 털어놔. 안 그러면 다리 부러뜨린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내가 그 여자애들 아빠야. 그럼 무슨 관계겠어? 션멍씨 애들 아빠? 노란 머리는 잠시 멍해지더니 곧바로 칼을 꺼내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죽고 싶나? 우리 놀리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거울이나 보고 와. 넌 그 여자 발가락이나 핥을 자격도 없어.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진짜야. 내가 그 애들 아빠라고? 노란 머리는 어이가 없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녀석, 감히 우리를 놀려. 지금 너 혀 자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지금은 법치사회야. 나 건드리면 법이 너희 가만 안 둘걸. 그들은 비웃었다. 누가 볼 것도 아니야. 여긴 사람도 카메라도 없어. 너 깨부숴도 아무도 모른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2분 30초 뒤? 골목엔 신음소리만 울렸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왕 노인에게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젠장! 또 이런 때에 전화하냐? 무슨 일이야? 나는 반쯤 쓰러진 그들을 보며 담담히 말했. 별일 없어? 그냥 몇 놈이 나를 건드리려다 내가 반쯤 페인으로 만들었지. 사람 보내서 뒷정리 좀 해줘. 그리고 이 녀석들 앞으로 쿤청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았어. 나한테 맡겨. 왕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골목에서 반쯤 정신을 잃은 노란머리 남자에게 다가갔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 여자애들 아빠라고. 나는 담담히 말하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왕 노인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고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다. 여보, 왕 노인, 거기 정리 다 했어. 왕 노인이라니? 차갑지만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셔멍씨였다. 너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는 거야? 나는 놀라 물었다. 내 전화는 특수 제작된 것으로 어떤 용도로 쓰든 절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번호를 알아낼 수 없었다. 그게 네 알바야. 셔멍씨는 내 질문이 마음에 안 든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눈이 동그래진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말했다. 여전히 3년 전처럼 터무니없이 화내는구나. 그냥 물어본 거야. 꼭 나를 때려 죽일 것처럼 굴지 마. 우리는 잠시 묘한 침묵에 빠졌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똑같은 질문을 동시에 던진 우리는 서로의 말에 멈칫했다.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결국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뭐야? 나 걱정하는 거야. 누가 너 걱정한다고 했어? 션멍씨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짜디짠 생선 여전히 뻔뻔하고 잘난 척이야. 차라리 지금 어디서 사고 나서 죽으면 좋겠어. 그럼 딸들이 내 거야. 그녀는 독서를 퍼부었지만 목소리 뒤로 살짝 떨리는 감정이 느껴졌다. 그녀의 예쁜 얼굴이 홍조로 물든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딸들을 원한다면 새로 낳으면 되잖아. 못 낳는 것도 아니고 딸들이 네 인생 방해 안 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게다가 너 재벌 총재의 그 미모로 추종자들이 에펠탑까지 줄 서 있을 거야. 새로 사람 만나서 애 낳는 게 어렵겠어? 왜 굳이 나랑 샤오예를 붙잡고 늘어져? 현몽 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단지 딸들이 너랑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 너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어디 구석에서 죽든지 딸들만 돌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렸다. 나는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말했다. 네가 먼저 딸들을 버렸잖아. 샤오루와 샤오예가 너한테 치욕이라며. 애들 신경 안 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왜 이제 와서 애들을 찾는 거야? 정말 애들을 놓을 생각이 없는 거야. 현몽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다. 내가 언제 딸들이 치욕이라고 했어? 언제 애들을 신경 안 쓴다고 했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그때 내가 애들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했어. 그건 내 계획이었을 뿐이야. 갑자기 아이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내가 왜 애들을 치욕이라고 하겠어? 그 애들은 내 딸이야. 내가 10달 동안 고생하며 낳은 내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너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게 애들 잘못은 아니잖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평생 안 받아들일 거란 뜻은 아니야. 내가 아이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네가 애들을 데리고 사라진 거야. 지난 3년 동안 너희 흔적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나는 딸들에게 보상하고 싶었어.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나. 이 엄마야. 나는 침묵했다. 현몽 씨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현몽 씨는 투덜거리며 손목을 문지르며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곱씹으며 분노를 사겼다. 이 빌어먹을 짜릿짠 생선. 감히 나를 위협해? 그녀는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 화나게 한 건 내 위협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이었다. 나 현몽 씨가 어떤 사람인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에서였다? 가족, 특히 자신의 딸들에게 그런 짓을 할 리 없었다. 잠깐, 왜 저 녀석이 그런 말을 했지? 현몽 씨는 갑자기 냉정을 되찾았다. 나를 아는 그녀는 내가 이유 없이 그런 말을 던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그녀의 수단을 두려워하거나 이미 그런 수단을 겪었다고 믿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그녀는 즉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목가의 위치를 찾아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현 총재님, 지금 상황이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오시는 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그녀가 단호히 끊었다. 그의 위치만 찾아.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그의 정보를 즉시 지워. 절대 다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선 안 돼. 알겠나? 네. 션 총재님, 한편 나는 쿤청의 가장 큰 야시장인 큰 반얀나무 아래로 향했다. 샤오루, 너희 집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 내가 도착했을 때 목샤오루는 의자에 앉아 오리발을 맛있게 뜯으며 입술을 기름으로 반짝이게 하고 있었다. 샤오에는 구운 갈비를 안고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샤오루는 나를 보자마자 흥분해서 외쳤다. 아빠! 아직 다 뜯지 않은 오리발을 손에 들고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려 내 품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눈빠르게 테이블에서 휴지를 뽑아 샤오루를 안으며 그녀의 기름진 얼굴을 닦아주었다. 옆에 있던 우유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샤오루가 방금 깨서 배고프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로 데려왔지? 샤오에는 갈비를 들고 입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맞아요. 샤오루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내가 배고픈 거 아니에요. 나는 어이가 없어 웃으며 샤오의 이마를 살짝 튕겼다. 너희들 다 똑같은 먹보야. 목당알과 개보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목당알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샤오무, 아까 그 여자가 정말 샤오루랑 샤오의 엄마야. 나는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맞아. 찾아왔으니 숨길 수도 없지. 목당알은 더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녀가 누구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너도 전혀 언급 안 했잖아.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녀 이름은 션멍 씨야. 산청진의 호텔에서 만났어. 그다지 친하지 않아. 가끔 만났고. 그러다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샤오루랑 샤오예가 생긴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품에서 오리발을 맛있게 뜯고 있는 샤오루와 갈비를 우적우적 씹는 샤오예를 내려다보며 나는 문득 말을 멈췄다. 아이들이 듣고 있는 걸 깨닫고 부드럽게 바꿔 말했다. 그들의 엄마가 일이 있어서 애들을 못 키웠어. 그래서 내가 키운 거지. 나는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목당알도 더 묻지 않았다. 바보라도 이 뒤에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을 터였다.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걔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네가 대학 첫 학기에 휴학한 게 샤오루랑 샤오예 때문이었구나. 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씩 웃었. 대단해. 그럼 미인의 부자까지. 네가 저를 홀렸네. 방금 다들 봤지? 샤오루랑 샤오예. 엄마가 포르쉐를 몰고 왔어.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차 몇백만 위안은 거뜬히 넘을 거야. 나는 입꼬리가 살짝 실룩였다. 그녀를 홀렸다니. 그만둬. 세상 다 홀리는 게 그 여자 하나 홀리는 것보다 쉬워. 목당아리 물었다. 그럼 샤오루랑 샤오예. 엄마가 이번에 돌아온 건 너희를 다시 데려가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샤오루랑 샤오예를 데려가려는 거야. 애들을 뺏으러 온 거지. 걔보다가 놀라 물었다. 그럼 넌 어쩌려고? 정말 샤오루랑 샤오예를 넘겨줄 건가? 그는 내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그 여자에게 아이들을 빼앗기면 내가 얼마나 속상할지 걱정했다. 나는 담담히 말했. 샤오루랑 샤오예가 그녀와 가고 싶다면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억지로 뺏으려 든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차갑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누구를 가죽 벗기겠다고? 고개를 돌리니 션멍 씨가 싸늘한 얼굴로 내 뒤에 서 있었다. 너 왜 또 왔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그런 일을 겪고도 또 쫓아올 배짱이야. 목숨이 아깝지 않아. 션멍 씨는 여전히 독설을 날렸. 너 죽었나 보러 왔지? 네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내가 앉으라고 하지 않자. 그녀는 스스로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내 품에서 오리발을 뜯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샤오루와 목당을 품에서 갈비를 안고 있는 샤오예를 보았다. 순간 그녀의 차가운 얼굴이 녹아내렸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샤오루의 뺨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샤오루는 본능적으로 내 품으로 파고들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샤오에도 재빨리 목당할 품으로 몸을 돌리며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션멍 씨는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스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나랑 같이 가. 어디로? 나는 샤오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산청진으로. 내가 너희에게 집과 차를 줄게. 매달 1000만 위안을 생활비로 줄게. 그 말에 개보다와 목당 아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이렇게 직설적인가? 그들은 집과 차도 대단하지만 매달 1000만 위안이라는 금액에 놀랐다. 한 달 1000만 위안이야. 1년도 평생도 아니라고. 목당알은 속으로 나 대신 승낙하고 싶어 했다. 돈과 척지는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필요 없어. 목당알과 개보다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정말 돈과 척지겠다는 거야. 목당알이 말했다. 션멍 씨는 차분히 물었다. 너 정말 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지 않아?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아이들을 위해 생각해봐. 너도 알잖아. 네가 줄 수 없는 걸 내가 줄 수 있다는 거.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서 뭐 샤오루 오 예. 너희 지금 생활이 별로라고 생각해. 샤오루는 큰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최고야. 샤오에도 손을 들며 말했다. 배고프지 않고 마실 것도 있고 아빠가 곁에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됐어. 이제 돌아가. 션멍 씨는 내가 완강한 태도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목당아리 분위기를 풀려며 끼어들었다. 못 가. 어쨌든 저분은 샤오루랑 샤오예의 엄마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필요는 없잖아. 여기까지 왔으니
같이 밥이라도 먹어. 그녀의 말에 션몽 씨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하지만 내 다음 말이 다시 그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그녀는 이런 야시장 음식 안 먹어. 익숙하지 않다니까. 션몽 씨는 곁에 있는 나의 무심한 표정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3년 전 그녀가 했던 말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내가 그녀를 돌보며 자주 야시장 음식을 사왔었다. 고급스러운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는 그런 길거리 음식을 더럽고 건강에 나쁘다고 비웃으며 나를 자주 조롱했다. 내가 그걸 3년이나 기억할 줄은 몰랐다. 목당아리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른 데로 갈까? 션몽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 괜찮아. 먹을 게 있으면 되지. 그 녀석 말 안 들어. 마치 내 말을 뒤엎으려는 듯. 그녀는 일부러 꼬치에 하나를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입을 베자마자 매운맛에 살에 들렸다. 캐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기침을 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 그녀 앞에 있던 차를 건넸다. 이 멍청한 여자. 먹을 때 좀 조심해. 이건 고추 든 소고기 꼬치야. 엄청 매운데 한 입에 다 먹었잖아.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그녀가 발끈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누가 너 보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랬어? 션몽 씨는 내가 건넨 차를 단숨에 마셨다. 기침이 잦아들었지만 눈꼬리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자연스럽게 휴지를 뽑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목당알과 개보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 장면에 놀랐다. 그들은 나와 션몽 씨가 서로 으르렁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익숙한 행동은 전혀 달랐다. 나는 말했다. 매운 거 못 먹으면 새로 시켜. 이봐, 아주머니. 나는 손을 들어 메뉴판을 든 아주머니를 불렀다. 소고기 꼬치, 양고기 갈비, 느타리버섯 2접시, 가지구이 하나, 소시지 2개, 그리고 해물죽 1그릇이요. 살짝 매콤한 걸로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 목당아리 끼어들었다. 테이블에 죽 이미 있잖아.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그녀 고수 못 먹어. 그 말에 션몽 씨의 아름다운 눈이 살짝 흔들렸다. 이 녀석, 내 입맛을 아직도 기억해? 고수를 싫어하는 것도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을 다시 가져왔다. 션몽 씨는 그제야 자신이 방금 내가 마시던 차를 마셨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흘겨보며 입을 삐죽였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션몽 씨의 등장으로 이번 야식은 술이나 놀이 없이 조용히 밥만 먹는 시간으로 끝났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정말로 나랑 산청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없어. 왜? 그냥 너 싫어서. 그녀는 어이가 없어 말했다. 너 눈빛에서 그렇게 싫다는 기색 못 봤는데 마음속으로 싫어해.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이 짜릿짠 생선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고 떼쓰기 좋아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심을 꺼냈다. 너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애들을 해칠까봐 두려운 거야? 둘 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션몽 씨는 얼굴이 굳었다. 나는 절대 애들을 해치지 않았어. 그런 생각조차 한 적 없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냥 했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경계하는 거지. 말해줘. 왜?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3년 전 네가 사람을 보내 나와 애들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너 믿지 않아. 애들도 너한테 안 줄 거야. 알겠어. 내가 너랑 애들을 죽이려 사람을 보냈다고. 션몽 씨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럴 리 없어. 내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왜 없어? 너는 나와 애들이 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잖아. 말을 마친 나는 샤오루와 샤오예를 안고 누나의 차에 올랐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션몽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를 싫어해도 너를 해칠 정도로 미친 건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갑자기 깨달은 듯 그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3년 전 누군가 내 이름으로 그 짜디짠 생선과 애들을 해치려 했어. 그게 바로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며 그녀를 피해 다닌 진짜 이유였다. 내 딸들을 건드린 그놈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분노로 떨었다.